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페이즐리 자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꼬임이 예쁜 선을 표현하는 아웃라인 스티치, 동그란 구슬 모양이 귀여운 프렌치넛 스티치, 프렌치넛 스티치로 면을 채우는 프렌치넛 필링 스티치, 프렌치넛 스티치로 입체 공 모양을 만드는 프렌치넛 볼 스티치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꽃잎 표현에 잘 어울리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까지 함께 수놓아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스티치 기법 재생 목록에서 해당 스티치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게 스티치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웃라인 스티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는 선을 표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티치로 땀의 길이가 일정하고 꼬임의 모양이 잘 드러날수록 예쁘게 표현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로 곡선을 수놓을 때는 곡선의 방향을 어떻게 두고 수를 놓느냐에 따라 스티치의 모양이 더 예뻐지기도 하고 덜 예뻐지기도 합니다. 곡선을 수놓기 전 곡선의 볼록한 방향을 몸쪽을 향하게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를 놓으면 스티치 꼬임의 결이 더 가지런하고 예쁘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수놓으면 곡선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꼬임이 말리면서 스티치가 예쁘게 표현됩니다. 항상 수놓기 전 곡선의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볼록한 부분을 몸쪽을 향하도록 돌려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놓습니다. 이제 실제로 도안에 수를 놓아 볼게요. 도안의 큰 곡선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 곡선의 볼록한 부분을 몸쪽을 향하게 두고 수를 놓습니다. 첫 시작점에서 나와 한 땀 거리의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나옵니다. 이때 실을 완전히 당기지 않고 여유분 고리를 왼손 엄지에 걸어둡니다. 시작점으로 나와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시작점에서부터 한 땀 반 거리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한 땀의 반 지점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땀 길이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한 땀의 반 지점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땀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놓아 갑니다. 프랑스 자수는 동양 자수나 바느질과는 달리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아야 예쁘고 포근한 느낌으로 스티치가 표현됩니다. 한 땀의 반으로 나올 때 여유분의 고리를 없애면서 실을 당기게 되는데 이때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실이 원단 바닥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실을 당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장력 조절에 대한 감을 익혀갑니다. 바늘로 원단을 통과한 뒤에는 한 번에 실을 쭉 당기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몇 번에 걸쳐 가볍게 당겨가며 팽팽하게 수놓지 않는 습관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두면 실의 부피감을 최대한 잘 살려서 수놓을 수 있습니다. 스티치 곡선의 방향이 달라지면 곡선의 볼록한 부분을 몸쪽으로 향하게 돌려놓고 수를 이어갑니다. 스티치를 이어가다 보면 실이 모자란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실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실을 바늘에 끼우고 매듭을 지어 준비해 둡니다. 자수에는 항상 들어가는 땀과 나오는 땀이 한 세트로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땀 순서에 기존 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땀에 기존 실이 아닌 미리 준비해 뒀던 새로운 실로 나옵니다. 기존 실의 여유분을 뒤에서 살짝 당겨 없애고 새로운 실로 스티치를 두세 땀 이어갑니다.
수트를 뒤집어 기존 실을 매듭 짓고 남은 실은 짧게 자릅니다. 다시 앞면으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이어진 새로운 실로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실이 모자랄 때 스티치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링크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티치의 곡선이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스티치의 땀 크기도 작게 줄여서 수놓습니다. 그래야 곡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동그란 구슬 모양의 프렌치넛 스티치를 함께 수놓아 보겠습니다. 프렌치넛 스티치는 사용하는 실의 가닥수와 바늘에 실을 감아주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티치 모양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나 사용한 실의 가닥수와 바늘에 감아준 횟수가 같다 하더라도 실을 당기는 힘의 차이에 따라서도 스티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반복 연습을 통해 프렌치넛 스티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르게 수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도안의 점마다 프렌치넛 스티치를 하나씩 수놓아 볼게요.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실 위에 바늘을 올려두고 실로 바늘을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감습니다. 이때 바늘을 감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스티치의 모양이 커집니다. 바늘을 시작점 가까운 한 점에 살짝 꽂습니다. 왼손으로 실을 가볍게 당겨 꼬임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바늘을 원단 아래로 내리면 귀여운 구슬 모양의 스티치가 나옵니다. 수트를 뒤집어 매듭을 짓고 프렌치넛 스티치를 고정합니다. 다시 도안의 점으로 나옵니다. 실 위에 바늘을 올리고 실로 바늘을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감습니다. 바늘이 나온 곳과 가까운 한 점에 바늘을 꽂습니다. 왼손으로 실을 가볍게 당겨 꼬임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바늘을 원단 아래로 내려 마무리합니다.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 프렌치넛 스티치를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모양의 프렌치넛 스티치는 매 스티치마다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야 스티치가 덜렁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스티치를 수정하고 싶을 때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을 때 너무 세게 감으면 나중에 원단 아래로 바늘을 빼내기가 어려워지므로 바늘에 실을 가볍게 감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 개의 스티치를 수놓으면서 힘 조절을 연습합니다. 같은 가닥수를 사용하고 바늘에 감아주는 횟수가 같다 하더라도 실을 당기는 힘의 차이에 따라 스티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일정한 크기로 수놓는 팁에 대해 알아볼게요. 왼손으로 실을 당겨 꼬임을 바닥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때 왼손으로 당기는 힘에 따라 스티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실을 세게 당겼을 경우에는 바늘을 원단 아래로 빼내기도 힘들 뿐더러 스티치의 크기도 작게 만들어집니다. 반면 이번처럼 실을 느슨하게 당기면 똑같이 3가닥으로 3번을 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치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다시 연습해 봅니다. 왼손으로 실을 가볍게 당기면서 원하는 구슬의 크기가 나오면 당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늘을 원단 아래로 내리면 원하는 크기로 스티치가 표현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수놓으면서 힘 조절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일정한 크기로 스티치를 수놓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어떤 경우에라도 예쁘게 프렌치넛 스티치를 수놓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의 핵심은 장력 조절, 즉 당기는 힘 조절이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본기를 잘 익혀두면 추후 어떤 스티치든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프렌치넛 스티치로 이번에는 면을 채워보겠습니다.
면을 채울 때는 테두리를 먼저 수놓고 점차 안을 채워갑니다. 면을 채울 때는 스티치의 크기가 꼭 일정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조금 크기가 들쑥날쑥해도 스티치들이 모여 있으면 귀엽게 표현이 되므로 편하게 수놓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프렌치너 스티치들은 매듭을 짓지 않고 수놓습니다. 매번 매듭을 지을 경우 뒷면이 너무 빽빽해져서 바늘을 원단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복 작업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술을 놓아가다 보면 어느새 호흡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무리해서 완성하려 하지 말고 생각이나 마음이 복잡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어깨에 힘을 빼고 반복 스티치를 고요히 놓아가면서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시면 한층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프렌치너 필링 스티치로 입체 공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린넨이라는 원단을 사용하면서 린넨 원단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익혀보겠습니다. 린넨은 이전에 수놓았던 면 재질의 원단에 비해 조직이 성글어 초보자가 처음 수놓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단이기도 하고 25번사 재질과 잘 어울리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원단이 성글어 바늘을 통과시키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수놓을 프렌치너 스티치 등은 성근 원단 사이로 스티치가 잘 빠져버리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연습을 통해 린넨 원단의 특성을 잘 이해해 봅니다. 먼저 동그란 도안을 프렌치너 필링 스티치로 채웁니다. 이때 빈 곳이 없도록 최대한 빽빽하게 수놓습니다. 린넨 원단은 확실히 바늘을 통과시키기가 앞서 수놓았던 면 원단에 비해 수월한데 실을 조금만 세게 당겨도 구멍이 잘 커져서 지금처럼 프렌치너 스티치가 원단 아래로 빠져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프렌치너 스티치가 원단 아래로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수트를 뒤집어 뒤에서 매듭을 몇 번 묶어 스티치 알맹이를 뒷면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 수놓습니다. 프렌치너 스티치가 원단 아래로 빠지는 이유는 바늘을 꽂아줄 때 처음에 실이 나온 점과 같은 점으로 바늘을 꽂아 원단의 구멍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트를 뒤집어 보면 뒷면에 스티치 알맹이가 남게 되는데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실을 위로 올려 스티치를 수놓게 되면 스티치가 지저분하게 마무리됩니다. 린넨같이 성근 원단에 프렌치너 스티치를 수놓을 때는 바늘을 꽂을 때 실이 나온 곳과 같은 곳이 아닌 가까운 옆에 한 점으로 바늘을 꽂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스티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도안을 다 채우고 스티치를 수놓은 실과 같은 색 실 3가닥으로 스티치 주변을 홈질합니다. 홈질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오려냅니다. 린넨은 올이 잘 풀리므로 미리 다 오려놓지 않고 사용하기 직전에 하나씩 오려서 사용합니다. 홈질한 실을 당기면 스티치가 동그랗게 오므려지면서 공 모양이 됩니다. 도안의 중심으로 들어가 고정합니다.
원단 아래에서 스티치 사이의 빈 공간으로 바늘을 빼올리고 다시 도안으로 들어가 스티치를 도안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5에서 6군데 정도 고정합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고정되면 프렌치너 스티치가 비어있는 곳으로 바늘을 빼올려 프렌치너 스티치를 수놓으면서 빈 곳을 한 번 더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단단하게 고정도 되면서 빈 곳도 채울 수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에 손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져주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식물의 잎과 꽃잎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와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가면서 고리를 만듭니다. 꽃잎 도안의 가장 끝부분으로 나오면서 고리를 걸어주고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도안에 맞게 줄입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고리 바깥쪽에 한 점으로 들어가 스티치 모양을 고정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점에서 나와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갑니다. 꽃잎의 가장 끝부분의 한 점으로 나옵니다.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도안에 맞게 줄입니다. 고리 바깥쪽에 한 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2개를 겹쳐서 표현하는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작게 하나 수놓습니다. 작은 레이지 데이지를 감싸듯이 작은 스티치 위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크게 하나 더 겹쳐서 수놓습니다. 이때 큰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봉긋하게 수놓으면 훨씬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수놓아 갑니다. 스티치의 방향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방향을 수정해서 수놓습니다. 막대 비즈를 고정하고 싶은 부분을 자수용 펜으로 표시합니다. 비즈를 고정할 때는 가장 가는 바늘인 9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9호 바늘에 2주 모번사 한 가닥을 끼웁니다. 비즈를 고정하는 실은 원단과 가장 비슷한 색을 사용합니다. 한 가닥의 실을 반으로 접고 양 끝을 묶어 준비합니다. 한 점에서 나와 비즈를 바늘에 끼우고 원단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고정합니다. 2번 통과시켜 고정하면 더욱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2개의 비즈도 고정합니다. 지금처럼 열펜을 사용한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면 열펜의 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페이즐리 스티치 도안이 기본기를 잘 익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안이라 같은 기법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중간중간 지루하기도 하셨을 텐데 함께 끝까지 잘 익혀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페이즐리 도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